안녕하세요. 소영스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자작나무 숲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해서 자작나무 숲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약간 아크릴화 비슷한 느낌으로 채색을 해볼 영상입니다. 좀 더 자연스럽고 지난번에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약간 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붓터치로 인해서 약간 동적인 느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나무숲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자기 물감인데요. 도자기 물감은 일반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채색할 때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바탕이 그리 어둡지 않은 색깔이기 때문에 바탕을 먼저 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화처럼 약간 색깔을 덧입혀서 약간 좀 두툼한 느낌으로 약간 유화 느낌도 나면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 밑색부터 칠할 건데요. 밑색 칠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컷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바탕부터 칠할 건데 처음에는 이걸 다 칠할 생각이 없었어서 일단 3면 정도로만, 뒷면은 빼고 3면 정도로만 칠을 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도 그 정도고 마지막에 칠을 다 여기서 완성을 한 다음에 왠지 뒷배경이 너무 썰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앞에서 칠한 방법으로 뒤에를 같이 마무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뒷배경을 채색하는 걸로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쪽에 제가 보여진 거 불에 구워져서 나온 화분도 제가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앞면 먼저 이제 채색을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먼저 바탕을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작나무를 그려줄 겁니다. 일단 펜붓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쫙 펼쳐진 것 같이 그렇게 생긴 펜붓으로 해서 일단 칠을 했고요. 약간 밝은, 지난번에는 단풍이 든 그런 느낌으로 칠을 했고 화사하게, 요번에는 약간 은은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노란빛, 주황빛, 연두빛, 초록빛,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황토색빛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바탕을 칠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하얀색 물감으로 해서 자작나무를 기둥부터 해서 그려줄 예정입니다. 자, 일단 밑색 칠해 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반쯤 감았을 때 칠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너무 도드라지지 않도록 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붓터치가 다 살아서 불에 구웠을 때 다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붓터치를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밑바탕으로 노란색을 칠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약간 흰색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연두색, 초록색, 다크그린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코 세라믹 물감 다크그린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부분에 여기 숲이 숲 끝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계선 보여지는 부분을 칠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짝 오렌지 칠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밑쪽으로 테디베어 브라운색 칠해 주었습니다. 요번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코 물감으로 채색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연두색 아마코 옐로우에다가 다크그린을 섞어서 약간 연녹색, 연두색빛 나도록 칠해 주었고요. 자, 그 위에 약간 옐로우에 오렌지 약간 섞어서 칠을 해 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이면서 자연스럽게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색깔을 많이 섞어서 씁니다. 원색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씩 섞어서 쓰면 내가 원하는 색을 또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음, 약간 제가 하는 스타일은 수채화 그림하고 아크릴 그림하고 그런 느낌이 나도록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채화를 좋아하고 아크릴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물감을 아크릴이나 수채화 물감 써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 계세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불에 구우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도자기 전용 물감을 쓰시면 됩니다. 색 화장토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색 화장토를 쓰시면 약간 뿌연 그런 파스텔 톤으로 나와서 제가 원하는 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도자기 전용 세라믹 물감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마코 세라믹 물감이고요. 자, 물감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데, 뭐, 이비칼라나 이런 물감 같은 경우는 약간 칠하고 나면 뿌얘지는 감이 있어서, 잘 보고 채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아마코 물감은 그나마 채색하는 게 그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감이 보여서, 불에 구워졌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파악이 된다는 게 참 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칠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3면만 칠했어요. 뒷면은 안 했어요. 일단은 뒷면까지 하면 너무 또 오래 걸리고, 일단은 이렇게 3면만 해서 하신 다음에 나중에 뒷면은 제가 따로 칠을 해서 전면 칠하는 걸로 해서, 지금 뒷면도 이렇게 앞면하고 똑같이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 배경을 칠해 봅니다. 자, 약간 풀숲에 자작나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 끝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느낌이 나도록 지금 이렇게 차츰차츰 칠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요번에는 은은하게 표현해 보려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자작나무 숲은 조금 진하게 일부러 약간 단풍이 든 느낌으로 화사하게 표현해 봤고요. 요번엔 조금 은은하게 표현을 해 봅니다. 그것도 있고 약간 배경이 너무 진하면 화이트 컬러로 해서 기둥을 그릴 때 이게 나중에 다 먹혀 들어가서 흰색이 잘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은은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흰색 물감으로 해서 화이트로 해서 자작나무 줄기를 먼저 기둥을 그려 볼게요. 자, 뒤쪽에 있는 나무부터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있는 나무도 표현하고 뒤에 겹쳐진 자그마한 가느다란 나무도 표현하고 이렇게 원근법에 의해서 약간 조금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나무는 조금 더 굵고 선명하고 입체적이게 그리고 뒤쪽으로는 조금 더 약간 흐리면서 뽀얀 약간 그런 뿌연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 원근법이 표현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로 해서 칠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흰색보다 바탕색이 어둡기 때문에 흰색을 한 번 칠해가지고는 불에 구웠을 때 먹혀 들어가요. 흑색에 물감색에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칠하고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해주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해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채색하는 시기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화분 흙이 안에까지 뽀얗게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벌을 굽기 전에 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화분이 흙이 초벌한 화분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흙이 어느 정도 말라 들어가 있고 완전 구운 거기 때문에 물감이 쫙 먹어 들어가고 뭐 화장토가 벗겨진다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흡착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초벌 전이기 때문에 화장토가 지워지거나 물에 닿거나 이러면 지워지거나 떡이 지거나 막 뭉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물감을 칠할 때도 계속 칠한데 더 칠하고 더 칠하고 그러면 그 물감이 화장토가 벗겨지면서 그 부분이 떡이 되고 막 지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채색도 굉장히 채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선명한 색보다는 약간 뿌연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말린 다음에 한번 칠해주고 바짝 말리고 칠해주고 바짝 말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을 해주고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컷 편집을 많이 해서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똑같은 작업, 이 똑같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한 3번은 칠을 해준 것 같거든요. 하얀색을.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거의 한 번 정도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는, 지금 밑색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얀색을 지금 3번 정도 칠을 해준 겁니다. 바짝 말리면서 칠하고, 바짝 말리면서 칠하고. 자, 그렇게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을 밝게 빼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밑색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나무를 흰색을 칠해 주고요. 그 위에 이제 밑둥부터 시작해서 까만색으로 해서, 블랙, 제트 블랙으로 해서, 약간 무늬를 그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줄기를, 나뭇가지를 그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하고 그림자 부분 해주면, 작품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나무 기둥을 표현해주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주고 났을 때, 그 전에 이제, 제가 해면 스펀지로 해서,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막 단풍색으로 해서 먼저 찍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띄었더니 줄기 부분이 하얀색 화장토가 보여서 그거는 따로 이제 흰색 물감을 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바탕을 먼저 칠을 해주고 그 위에 나무를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서 그려준 다음에 그것이 이제 물감에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말려가면서 한 3번, 4번 이렇게 칠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약간 원근법이 느껴지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그림이 들어가겠다는 이런 느낌이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무늬도 그리고 그림자도 넣어주고 하이라이트 넣어주고 그러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자기 물감은 어두운 색 바탕에 밝은 색을 칠하면 그 물감이 그대로 표현이 안 돼요.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불에 구웠을 때 보통 아크릴화를 그릴 때는 어두운 색 바탕을 먼저 칠을 하고 그 위에 흰색 물감을 섞어가면서 칠을 하기 때문에 그 물감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그대로 마릅니다. 근데 이제 도자기 물감은 이게 흙이 지금 이게 불에 구워지는 상태에서 이제 흑색이 올라오기도 하고 물감이 먹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물감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밑색을 시간이 들여서 공들여서 2번, 3번, 4번 올라오지 않도록 하얗게 지금 칠을 해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족하게 칠해지시면 불에 구워서 나왔을 때 이 하얀 줄기들이 기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작나무 숲인데 자작나무가 없어지겠죠.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보통 보여졌을 때는 칠하고 나면 이게 물감색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많이 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1번 칠했을 때와 2번, 3번 칠했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건 그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불에 구워 나오면 완전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자 부분 설정하고 있죠. 자, 지금 흰색에다가 약간 브라운 섞고요. 그 다음에 블랙을 섞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자 부분을 한쪽에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 부분이에요. 자, 왼쪽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지금 그림자 부분입니다. 근데 그림자를 쨍하게 너무 안 넣고요. 처음부터 너무 쨍하게 넣으면 굉장히 눈에 거슬리게 나옵니다. 불에 구웠을 때. 그래서 한쪽 눈을 살짝 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눈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모나지 않은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도자기 물감은 불에 구워서 나왔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칠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불에 구웠을 때는 날아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게 뭐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흙에 이거는 다 감안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페인팅이 어려운 이유가 고온에서 구웠을 때 어느 정도 불에서 구워 나올지 어떤 색감으로 나올지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칠해 주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불에 구웠을 때 엉뚱한 색으로 나온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페인팅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대부분 원색들을 많이 쓰세요. 원색들은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이 뭐 심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막 색깔을 섞어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해요. 굉장히 뭐가 나올지 몰라요. 색깔이. 뭐 초록색을 칠했는데 뭐 진한 국방색이 나온다든가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해보고 숙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해보고 당황했던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림자 부분 칠했고요. 자, 이제 무늬 칠할 겁니다. 제트 블랙, 아마코 물감 제트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 줍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칠해도 되고, 자, 이렇게 밑둥 부분을 이렇게 검게 더 칠을 해주고, 무늬 부분은 조금 더 가는 붓으로 해서 표현을 해 줄 겁니다. 자, 처음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것도 블랙에 물을 많이 타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왜 한 부분을 했던 부분을 또 칠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을 섞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붓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해서 무늬를 넣어 봅니다. 굉장히 옅죠? 이 정도 들어가면 불에 구웠을 때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옅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고 무늬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단계별로 높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고요. 자, 물감이 쓰시다 보면요, 똑같은 색인데, 불에 나올 때마다 색깔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물감이 일단은 내가 섞어서 쓸 때 얼마나 잘 섞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나이프로 해서 밑바닥부터 끝까지 잘 섞어서 풀어주신 다음에 재색을 낸다고 하시면, 원래 원하는 색깔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덜 섞었다던가 아니면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수분이라든가 또 칠해지는 물감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불에 또 가마의 또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같은 물감을 썼어도 다른 색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색하기 전에 물감을 항상 잘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고요. 그 다음에 채색할 때도 내가 2번 칠했는지 5번 칠했는지 그 채색의 깊이감에 따라서 붓터치에 따라서도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대부분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물감이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면 물감이 원료가 바뀌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분들은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써보니까요. 같은 물감을 써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서 같은 물감이라도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자기 물감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일반 물감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불의 상성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불의 고온에서 막 구워져 나왔을 때
재색이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많이 제가 당황했던, 제가 지금 한 5년, 6년 차 됐거든요, 지금. 진짜 많이 당황하고 버렸었는데, 이제 조금, 숙달이 되고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그쵸? 다른 분들이 그래서 물감을 어려워해서 도자기 페인팅을, 이게 조금 도전하기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약 작업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또 해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도자기 페인팅이. 음, 자, 지금, 보통 이제, 도예 배우시는 곳에서 이제 채색 배울 때는 보통 이제 한 번에 회구로 해서 그림을 채색을 하라고 많이들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붓작업이 잘못 나면 굉장히 쨍하고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붓작업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한 번에 회구를 해서 꽃잎을 그리고 채색을 합니다. 보통 이제 포크아트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채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 붓터치감을 좋아해서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 아크릴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덧입혀서 색깔을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입혀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단 뭐 색깔이 많이 날아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진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제가 원하는 색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무 밑둥에다가 지금 하얀색 풀처럼 칠하고 있죠. 풀 모양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색깔이 밑둥 부분하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흰색으로 먼저 이렇게 나무 풀 부분에다가 이렇게 흰색을 칠해 주고요. 그 위에 노란색이나 약간 연두색빛, 초록색빛 이렇게 입혀줄 예정이고요. 약간 브라운빛도 입혀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지금 노란색으로 위에다 칠해주고 있고 그 위에 초록색이나 약간 브라운 계열 섞어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들어가도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 숲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원근법 느낌으로 해서 약간 좀 더 깊이감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무까지도 그려주고 마지막 하이라이트하고 제일 어두운 그림자 한 번씩 더 잡아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아마코 레드에 제트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빛 또는 갈색, 요번엔 조금 검정색을 조금 많이 섞어서 조금 고동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로 만들어서 지금 나무 가지를 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부분은 나중에 검정색으로 해서 한 번씩 더 칠해 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그런 가지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까지 표현해주면 어느 정도 나무 느낌이 나겠죠. 조금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굉장히 은은하면서 멋스러운 자작나무 숲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아, 요번 가마에는요, 그림분도 있고, 그림분 반에 유약분 반,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색 유약분을 지금 다시 해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색유약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국산 저가의 이제 이런 화분들이 지금 거진 국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질 좋은 그릇 같은 느낌의 이제 화분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유약으로 해서 하는 걸 원하셔서 제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작업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느낌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요. 일단 저는 그림분이 더 재밌긴 한데 일단 유약분도 많이들 찾으셔서 이제 요번 가마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큰 화분들은 손작업하는 화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손작업해서 그림 그릴 거고요. 작은 화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림을 넣고 이제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이제 작업을 해서 색 유약을 입혀서 구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구매는, 저희가 이제 판매 영상을 매달 마지막 주쯤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엑스플랜트에 올려드립니다. 엑스플랜트에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화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10% 수수료가 좀 10% 이상인데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0% 일단 올려드렸고 거기 쿠폰 제가 발행해 드렸어요. 쿠폰 다운받아서 구매하시면 유튜브가로 거의 비슷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하시면 편할 것 같죠? 매월 마지막 주에 판매 영상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같이 나눔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짧은 영상으로 해서 작품 감상하시라고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자, 예전에는 쇼츠 영상이 없었을 때는, 유튜브에 쇼츠가 없었을 때는, 갤러리에다가 제가 작품을 한꺼번에 올려드렸는데, 요즘에 쇼츠 영상이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나하나씩 제가 쇼츠 영상에 작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하얀색 물감으로 위에다가 약간 나뭇잎 중간중간 줄기 위에 나뭇잎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얀색 바탕을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노란색을 깔아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탕이 나무 줄기가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하얀색으로 먼저 밑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노란색을 칠해 줘야 불에 구웠을 때 어느 정도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얀색 안 깔아주고 그냥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게 줄기 부분이 기둥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 밑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노란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약간 밑쪽으로 해서 입체감이 살도록 오렌지라든가 붉은색을 섞어서 아니면 브라운 계열을 섞어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칠을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시죠? 뒷부분이 없으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뭔가 좀 딱 절단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뒷부분도 똑같이 칠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제가 불에 구워 나온 완성작 제가 올려드렸죠. 그렇게 앞과 뒤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은은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색도 깔아주고요. 약간 중간색, 약간 오렌지에 브라운 섞어서 지금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자, 이렇게 옅게 칠을 해줬는데 불에 구웠을 때 안 날아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앞에 제가 앞쪽에 제가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완성작이 있는데 하나도 안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원하는 색으로 잘 나왔어요. 그 이유는 색깔이, 제가 물을 많이 쓰고 색깔을 섞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날아간 이유는, 전체적으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붓터치감을 굉장히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붓터치가 하나하나 다 살아서, 불에 구웠을 때 붓터치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붓질 몇 번으로 해서 끝이 났다면 아마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하이라이트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 하얀색. 자, 굳이 안 칠해줘도 되는데 칠을 해주는 이유는 불에 구웠을 때 이쪽 부분이 더 선명하게
밝은 빛이 표현되기 위해서 약간 명암이라든가 원근법이 확실히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이거를 안 칠했거든요. 굳이 하얀색인데 또 칠해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칠하고 안 칠하고는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그 깔끔함이라든가 입체감이라든가 조금 더 명암이 확실히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팔이 빠지도록 이렇게 열심히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분들 많으세요.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깊이감 있게 화분이 잘 구워져 나오려면 진짜 팔이 아파도 요거는 붓질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양수제 화분이 다른 화분들하고 다르게 깊이감이 있게 아주 색깔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사실 도자기 물감으로 도자기에다가 흙 위에다가 이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자기 채색을 페인팅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구나, 이거는 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보통을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더 깊이감 있게 더 작품성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붓질 몇 번 남들보다 더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도록 붓질도 많이 하게 되고 색깔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섞어서 쓰고 좀 더 이렇게 작품성 있는 화분을 만들려고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작품이 됐어요. 그냥 벽에 거는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처럼 도자기에 바로 그리는 작품이 됐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요즘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죠. 다른 분들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유튜브 하면 할수록 제가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럴 때마다 제가 그걸 또 많이 또 다 대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도 그 숙제를 또 가지고 또 작업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꾸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가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색깔을 덧입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덧입히는 거 보면 약간 아크릴화 같기도 하고 약간 유화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떡이 지도록 이렇게 칠하실 때 떡이 지도록 많이 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짝 마르신 아주 바짝 마른 다음에 그 위에 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떡이 지도록 막 그 위에다 자꾸 덧바르시고 그러면 나중에 그 물감이 너무 덧칠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깨져서 파편이 돼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모든 건 적당히 칠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고맙습니다. 소양수제 화분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저는 계속 작업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낮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상을 찍으면서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주로 밤 시간이나 새벽에라도 제가 댓글 남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자, 소양수제 화분이었고요. 저는 늘 매일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작품성이요. 그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대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저희 초등학교
딸아이 학교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반 가까이 막 못 나온대요. 너무 아파서 감기에. 우리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